딸이 그 나라에 간다고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식탁을 얼렸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첫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토 아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죠. 평범한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21살 대학교 3학년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하루 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죠. 아버지의 숟가락이 접시를 두드릴 때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야, 이번 일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미호는 입술을 깨물었죠. 한국이라니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6개월 동안 혼자 한글을 공부했다고요? 아이돌 영상을 보며 발음을 따라 했다고요?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말입니까?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만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첫 전쟁이다. 아버지의 말은 총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은 저를 막지 못했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출발해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불타올랐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침대 옆 가방을 바라봤죠. 지금 나가면 끝이다. 돌이킬 수 없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메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켰죠. 이건 탈출이 아니라 증명이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부모님 방 앞을 지날 때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죠. 언니, 미호였습니다. 조심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았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가족의 세계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인공 조명은 비현실적으로 밝았습니다. 새벽 5시의 공항은 이상하게 조용했죠. 출국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동안 연습했던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단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에 제 6개월이 전부 들어있었죠.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쳤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했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제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모든 금기는 출발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죠. 옆자리 언니 미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야. 우리 함께 갈 거야.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창밖은 새하얗게 펼쳐진 구름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 그 경계 위를 나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죠. 나는 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내가 찾을 진실이 있다. 그 생각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죠. 바다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뉴스 밖의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말린 그 나라로 제 마음이 이끄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아버지는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이제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제 인생의 첫 총성, 첫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공기가 스쳤습니다. 서울의 냄새였습니다. 알코올과 흙, 그리고 커피 향이 뒤섞인 듯 했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환영합니다. 택시, 지하철.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 리듬처럼 춤췄습니다. 언니 진짜 왔어. 우리 진짜 한국에 왔어. 미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아야. 이제 시작이야. 지하철을 탔습니다. 명동으로 가는 길이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강의 다리들,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죠. 그리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간판마다 한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울, 호떡, 사랑, 치킨, 뷰티. 색깔들이 춤췄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모든 간판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그 소리, 그 웃음 전부 현실이었습니다. 언니 저기 봐. 길가에 노점이 보였습니다. 빨간 소스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떡볶이예요. 먹어볼래요? 장사하시는 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연습한 한국어를 꺼냈죠. 네. 주세요. 떡볶이를 받았습니다. 빨갛게 물든 떡이 그릇 가득했습니다. 첫 입을 베어 물었죠. 으악. 혀가 타들어갔습니다. 매웠습니다. 정말 매웠죠. 하지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호도 웃었습니다. 완전 매워. 근데 맛있어. 장사하시는 분이 물을 건넸습니다. 처음이에요? 일본에서 왔어요? 네. 처음이에요. 우와, 한국말 잘하네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겨우 몇 마디 할 수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기뻤습니다. 제 6개월이 통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들어가 보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죠.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제품들을 구경했습니다.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색깔들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발라볼래요? 직원이 테스터를 건넸습니다. 손등에 발라봤죠. 예뻤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긴장했습니다. 우와, 도쿄 진짜 가보고 싶어요. 시부야도 가보고 하라주쿠도 가보고 싶어요.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호기심이었죠. 도쿄 정말 좋아요. 근데 서울도 정말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쵸? 서울도 예쁘죠? 그 웃음에 마음속 벽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은 뉴스보다 훨씬 따뜻하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는 여학생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다가왔죠. 저기요, 혹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어줬죠. 감사합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네, 도쿄에서 왔어요. 우와, 진짜요? 저희 일본 너무 가보고 싶어요. 애니메이션 성지순례 하고 싶어요. 오사카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요. 그들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과 설렘뿐이었죠. 한국
한국 처음이에요? 네, 첫날이에요. 우와, 대박. 명동 재밌죠? 네. 정말 좋아요. 한국 음식 많이 먹어보세요. 그리고 경복궁도 꼭 가보세요. 그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했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차가운 나라가 아니었죠. 해가 졌습니다. 명동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네온 사인이 켜졌습니다. 거리는 더욱 밝아졌죠.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맛있는 냄새들이 코를 자극했습니다. 아야, 생각보다 훨씬 좋다. 미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확신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시작이다. 서울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한글 간판은 벽이 아니라 환영문이었죠. 그들의 웃음 한 번이 수십 년의 편견을 녹였습니다. 저는 지금 뉴스 밖의 한국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저는 이 거리에서 배웠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죠. 첫눈에 숨이 멎었습니다. 기와 지붕들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회색 담벼락, 나무 대문, 돌계단, 모든 게 그림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미호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한 장, 두 장, 세 장.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었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름다운데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몇몇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기분 탓일까? 골목을 더 걸었습니다. 전통 찻집이 보였습니다. 차 한 잔 어때? 라는 한글 간판이 있었죠. 언니, 여기 들어가자. 그래, 쉬었다 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한지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분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메뉴 설명해 드릴까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옷차림 때문일까요? 아니면 분위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읽을 수 있어요. 그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놀란 듯 했죠. 그리고 미소가 달라졌습니다. 더 따뜻해졌습니다. 아, 한국말 하시네요. 대추차 추천해요. 네, 그걸로 2잔 주세요. 차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를 자극했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입안에 단맛이 퍼졌습니다. 맛있다. 미호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와 지붕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무거웠습니다. 예쁜 풍경 아래에는 언제나 묵직한 역사라는 뿌리가 있었다. 차를 다 마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사람도 여기 오네. 낮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현실이다. 모든 미소가 진심인 건 아니겠지. 미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한국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심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거리였습니다. 골동품 가게, 찻집, 서점들이 늘어서 있었죠. 한 서점 앞에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책들이 보였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책들이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었죠.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서점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들을 둘러봤습니다. 시집, 소설책, 에세이.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대단하네요. 요즘 일본 손님 많아요. 반갑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책 한 권을 집었습니다. 서울의 시간이라는 제목이었죠. 펼쳐봤습니다. 글자들이 춤췄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거 살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책을 샀습니다. 서점을 나왔습니다. 미호가 물었습니다. 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같은 하루 안에서 따뜻함과 차가움이 교차했습니다. 환영과 경계가 공존했습니다. 웃음과 수군거림이 함께 있었죠. 그 균열 사이에서 깨달았습니다. 이해는 편안한 게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합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마음의 실험이었습니다. 좋지만 뭔가 무겁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였습니다. 아름다운데 복잡했습니다. 따뜻한데 차가웠습니다. 환영하는데 경계했습니다. 그 모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복잡함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요. 북촌의 기와 지붕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저 느끼며 걸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성수동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성수동이야. 요즘 핫한 곳이래. 미호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왔습니다.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들이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 세련된 카페가 있었습니다. 흰 벽, 큰 유리창, 깔끔한 간판. 이상한 조화였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같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특이하다. 그치? 묘하게 매력 있어. 철제 계단에 햇빛이 반사됐습니다. 녹은 흔적과 반짝이는 빛이 공존했습니다. 이 도시도 나처럼 두 얼굴을 갖고 있구나. 골목을 걸었습니다.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개성 있었죠. 저기 들어가 볼까? 미호가 한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커피와 책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책들이 꽂혀 있었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봤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붉은 벽돌 벽 위에 하얀 글씨가 보였습니다. 발음은 틀림이 아니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발음은 틀림이 아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문장이 저를 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아야, 왜 그래?
미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가리켰죠. 이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 동안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한국어를 연습하며 느꼈던 수치심, 발음이 이상하다고 웃던 친구들, 너 발음 왜 그래? 라던 말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아야. 미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열등감, 수치심, 주저함을 꿰뚫는 선언이었죠. 괜찮아, 아야. 울어도 돼. 미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살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경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장이었습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말 한 줄이었습니다. 틀림이 아닌 다름. 그게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언니. 갑자기 울어서. 아니야. 괜찮아. 벽의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발음은 틀림이 아니다. 성수동은 낡았습니다. 철과 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문장은 영원히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철제 계단을 물들였습니다. 아야,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좋아졌어. 정말로. 미호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성수동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예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나라였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저를 바꿨습니다. 제 세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제 발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르다는 걸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은 틀림이 아니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신하는데 단 한 줄의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성수동의 석양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건 벽의 문장이었습니다. 발음은 틀림이 아니다. 그 문장이 제 인생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넷째 날이었습니다. 강남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강남이야. 서울의 심장이래. 미호가 말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리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눈이 부셨죠.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쳤습니다. 딱딱딱딱. 명동과는 달랐습니다. 북촌과도 달랐습니다. 이곳은 웃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달리는 도시였습니다. 와, 완전 다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진짜 서울이야. 비즈니스의 중심지. 미호가 설명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이 속도에 제가 어울릴 수 있을까요? 걸었습니다.
명품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가방들이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지? 가까이 갔습니다. 아이돌이 나온대. 어느 기획사야? SM이래.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이돌이요? 진짜 아이돌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아껴 쓴 돈으로 산 카메라였습니다. 제 꿈이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순간을 담고 싶었죠. 사람들이 점점 모였습니다. 10명, 20명, 50명. 순식간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나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함성이 터졌습니다. 꺄악. 귀가 먹먹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언니, 미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함성에 묻혔습니다. 밀렸습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중심을 잃었습니다. 검은 벤이 나왔습니다. 유리창이 살짝 열렸습니다. 손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꺄악.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도 밀렸습니다. 발이 땅에서 떴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안 돼!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쾅!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렌즈가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햇빛이 파편에 반사됐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샀습니다. 이 카메라를 샀습니다. 한국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요. 그런데 깨졌습니다. 제 꿈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는 떠났습니다. 함성은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속도로만 움직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편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뚝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야. 미호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야. 괜찮아. 미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이야. 6개월을 모았어. 그런데 깨졌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서진 건 제 아니었습니다. 울어도 돼. 많이 울어. 미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속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깨진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렌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크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버릴까? 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것도 내 여행의 일부니까. 미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야, 너 알아? 미호가 말했습니다. 뭐? 넌 단순히 아이돌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야. 미호의 눈을 봤습니다. 넌 그들의 현실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을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한국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 밖의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혼란을요, 속도를요, 무관심을요. 이것도 한국이었습니다. 이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팬이 아니었어. 이해를 원했던 거야. 깨진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금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파편 속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깨진 렌즈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를 비춘 거울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함을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아팠습니다. 깨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눈물은 패배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함의 첫 증거였습니다. 언니 고마워. 뭐가? 옆에 있어줘서. 미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함께 왔잖아.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속도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걸요. 제 속도로 가면 된다는 걸요. 깨진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제 이야기니까요. 상처가 증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미호가 말했습니다. 한강 가자. 바람 쐬자. 버스를 탔습니다.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둘씩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 위에 번졌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다리에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 소리, 음악 소리. 하지만 강만큼은 고요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야. 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결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깨져도 흐른다. 아프지만 멈추지 않는다. 그게 인생의 모양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깨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금이 간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노을빛이 렌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버릴 거야? 미호가 물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내 여행의 일부야. 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응. 나. 생각했어. 물결을 보며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응. 깨져도 괜찮은 것 같아. 미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아야.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강은 검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불빛들이 물 위에 반사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었습니다. 미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자. 응. 너 찍을게. 카메라를 저에게 향했습니다. 찰칵. 봐, 예쁘다.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빨갰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웃고 있네. 그럼 넌 지금 웃고 있어. 그 웃음은 눈물의 뒤편에서 태어난 미소였습니다.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파편 속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저를 완성시켰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말할 차례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배운 거라고.
한강의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용서처럼. 아야. 응. 내일은 경복궁 가자. 응, 좋아. 일어났습니다. 깨진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간직할 겁니다. 왜냐하면 깨진 것도 제 이야기니까요. 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저도 흘러갈 겁니다. 깨져도 아파도 흘러갈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한강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모든 걸 허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깨져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안고 돌아갑니다. 흐름과 회복을 배웠습니다. 한강에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공원을 나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깨진 채로지만.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하시겠습니까? 제시도 지7장 시작해 2000자로장 구성 계획. 경복궁 방문과 한국 정체성 깨달음. 7장은 경복궁의 아침입니다. 시놉시스를 보면 마지막 날 경복궁 방문, 광화문의 역사적 무게감, 한복 착용 경험, 근정전 앞에서의 깨달음.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서 완전했다. 유학 가고 싶다는 선언. 5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경복궁이야. 미호가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궁궐을요. 이제 제 눈으로 볼 겁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3호선이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내렸습니다. 지하철의 흔들림조차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광화문이 보였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돌기둥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500년을 견뎌온 돌들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광화문의 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신성했습니다. 돌이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발밑에서 울렸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의 왕들이 나라를 이끌었겠지. 무릎이 떨렸습니다. 경외감이었습니다. 경복궁의 돌기둥 하나하나가 시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빛이 내릴 때 저는 다른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미호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복 대여점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복 입을 수 있대. 진짜? 들어갔습니다. 여러 색의 한복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미호가 연분홍색 한복을 건넸습니다. 입었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미호가 웃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안에 콤플렉스를 녹였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콤플렉스를요. 그날의 저는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인간이었습니다.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한복 치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근정전이 보였습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기둥들이 장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섰습니다. 작아졌습니다.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마음속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나라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품는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과거의 전쟁이요. 상처가요. 오해가요. 그리고 지금의 따뜻함까지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완전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완전했습니다. 저는 경복궁에서 역사가 아니라 사람을 봤습니다. 정원으로 갔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5날 동안 어땠어? 미호가 물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름다웠고 말을 이었습니다. 무서웠고 또 이었습니다. 복잡했지만 미호를 봤습니다. 진짜였어. 미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 유학 가고 싶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요. 제 인생이 전환했습니다. 진심이야? 미호가 물었습니다. 응.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유학을 꿈꾼 건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귀향이었습니다. 마음의 귀향이었습니다. 역사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거야? 말할 거야.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배운 거라고. 틀리지 않았다고. 단지 다를 뿐이라고. 미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넌 틀리지 않았어. 근정전을 다시 봤습니다. 지붕의 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대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일본 소녀.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국경은 마음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국경을 지웠습니다. 경복궁의 그림자, 왕의 행렬을 상상했습니다. 수백 년 전의 발자국을 느꼈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 쉬었습니다. 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울렸습니다. 이곳에서 제 미래가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을 개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개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깨진 카메라도 넣었습니다. 경복궁에서 산 책도 넣었습니다. 명동에서 산 립스틱도 넣었습니다. 손이 느렸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날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단단했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5날의 시간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흔들었습니다. 아야, 준비됐어? 미호가 물었습니다. 응, 됐어. 호텔 방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울었습니다. 여기서 웃었습니다. 여기서 꿈꿨습니다. 고마워, 서울. 작게 속삭였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공항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들이 스쳐갔습니다. 명동의 간판들이요. 한강의 다리가요. 높은 빌딩들이요. 성수동의 골목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눈에 담겼습니다. 모든 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 도시의 온도를 잊지 말자. 이 거리의 소리를 기억하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짐을 올렸습니다. 일본 도쿄행이시죠? 네. 티켓을 받았습니다. 짐이 벨트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별 같았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출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5날 전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날 전엔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이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일본으로 데려갈 비행기였습니다. 언니, 응, 고마워. 같이 와줘서. 미호가 웃었습니다. 나도 좋았어. 정말로. 언니도 변한 것 같아? 응, 나도 많이 배웠어.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좌석을 찾았습니다.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작아졌습니다. 건물들이 점이 됐습니다. 강이 가느다란 선이 됐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사라졌습니다.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이별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완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속의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떠났지만요. 제 마음은 한국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고 있는 거야.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새하얀 바다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이었습니다. 아래를 봤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였습니다. 5날 전엔 두려웠습니다. 그 바다가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달이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길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연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진짜 여행은 돌아와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황금빛이었습니다. 석양이 구름을 물들였습니다. 붉게, 노랗게,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미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할 거야. 도망친 게 아니라 배운 거라고.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단지 다를 뿐이야. 그 말이 제 심장에서 울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사토아야. 나는 일본인이지만 이 여정에서 인간을 배웠다. 국경보다 높은 건 마음의 벽이었고 그 벽은 이미 무너졌다. 한국은 내게 다름의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발음이 틀려도 괜찮다고요. 깨져도 흐를 수 있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답다고요. 그 모든 걸 배웠습니다. 하늘 위에서 저는 국적보다 큰 이름을 얻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을요. 창밖에 제 얼굴이 반사됐습니다. 하늘과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깨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금이 간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햇빛이 렌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금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지갯빛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아름답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깨진 것도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상처도 빛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나와 함께 해줘서. 이건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공부할 겁니다. 한국어를 더 배울 겁니다. 문법을 공부할 겁니다. 역사를 공부할 겁니다. 문화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유학생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겁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제가 느낀 것들을 말할 겁니다. 이건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성장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경계 없이요. 벽 없이요. 자유롭게요. 하늘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지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요. 한국은 저를 바꿨습니다. 편견을 녹였고요. 상처를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단지 다를 뿐이다. 그 다름을 이해한 순간요. 저는 더 이상 일본인도 외국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제 세상에 전하기 위해요. 다시 날아갑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미호가 깼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벌써 도착이야? 응. 창밖을 봤습니다. 일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불빛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5날이 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아버지와 마주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옳았다는 걸요.